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주변에 늘 사람이 많고 모두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인간관계의 한 수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한 수위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관계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만나고 소통하는 것에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척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거나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한 집착은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거나 서로의 친해지는 속도가 맞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수위인 사람들은 그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작은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대한 과도한 욕심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급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실망할 가능성도 커지죠. 기대를 조금 낮추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어주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관계에 매달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칭찬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작은 장점이라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라든지, 이 부분은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네요. 와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칭찬은 단순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에 더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과 태도는 그들 주변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마치 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선에 맞춰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공감 능력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 등 비언어적인 신호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들의 내면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적절한 질문이나 맞장구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자세는 결국 상대방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솔직하고 호감 가는 자기 개방입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을 공유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기 개방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나 불평과는 거리가 멀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선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와 같이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자기 개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소통이 많은 시대에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오프라인 만남에서 이러한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자기 개방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너무 과하게 드러내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자기 개방은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되 항상 상대방의 반응과 감정을 살피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섬세한 자기 개방은 당신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적절한 여백을 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비감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어 관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마치 책의 모든 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다음 장이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묻지 않아도 될 부분은 대답하지 않거나 가볍게 넘기는 방식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여백은 관계에 건강한 긴장감과 흥미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비감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상대방이 서서히 당신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여백의 미를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제대로 배려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의 배려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들의 배려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그들을 불편하게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곤해 보일 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조용히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는 것, 혹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권하는 것과 같은 섬세한 배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해야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헤아리는 데서 나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배려는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라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또한 불편하게 느끼는 행동은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관계를 더욱 긍정적이고 조화롭게 만들며 당신을 더욱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배려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마지못해 수락하기보다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미움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사이에 오해를 쌓이게 하거나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당신의 의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이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들며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되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기는 인간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당신을 더욱 주체적이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특징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데 탁월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러셨군요" 와 같은 추임새를 넣거나 때로는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조언을 늘어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의 고수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언이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말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대화 상대로 느끼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인내심,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당신을 더욱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이 가진 8가지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긍정적인 시선, 뛰어난 공감 능력, 솔직하면서도 호감 가는 자기 개방, 적절한 여백을 두어 흥미를 유발하는 지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소통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깊은 경청의 자세까지.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의 한 수위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